비 내리는 출근길 지하철역 앞. 우산을 쓰고 걸음이 바쁜 시민들을 상대로 명함을 건네는 후보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점퍼를 입고 가슴에는 홍보물을 걸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용산 대통령실 앞입니다. 대통령실이 종로 청와대를 떠나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용산은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올랐는데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쉽지 않은 지역구입니다. 권영세 후보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윤 대통령 당선의 핵심 공신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고 이 지역 현역 의원입니다. 용산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리고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년 행정관료 출신으로 이 지역 토박이를 자처하는 민주당 강태웅 후보는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겠다며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기운이 민심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 민심이 이번에 선거에서 표출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에서 두 후보의 표차는 890표, 0.6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도 접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민주당 강태웅 후보 42%,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41%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1%포인트 차이로 여전히 치열합니다. 다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43%가 권영세 후보라고 답해 32%인 강태웅 후보를 앞섰습니다. 서울 구루갑 지역구에서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운동권 맏형으로 불리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5선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의 시대적인 소명은 오래전 끝났다고 외치는 YTN 앵커 출신 호준석 후보를 영입해 이 지역에 투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인영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52%로 34%인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보다 높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차이가 2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보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이곳은 법원과 검찰청사,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입니다. 역대 모든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의석을 가져간 전통적인 보수 텃밭입니다. 이른바 서울 강남 3구 중에서도 보수세가 특히 강한 서울 서초을 지역구입니다. 총선에 대한 인식에서도 바로 나타납니다.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3%였습니다. 보수 색채가 강한 이곳에 국민의힘은 언론계에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영입했습니다. 언론계에 오래 몸담았다가 정치권에 직행한 데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32년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민심을 연결하는 실행력을 발휘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계속 여당 발목 잡기를 가다 보니까 정치가 갈수록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이 됐고 국민들로부터 좀 정치 불신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야당 도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입니다. 서울 중성동 지역 3선 의원이지만 2년 전부터 지역구를 바꾸기로 하고 공을 들여왔습니다. 후보 스스로 희생과 헌신이라는 다짐을 밝힐 만큼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통합이라는 화두를 위해 민주당 불모 지역에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3선의 중진 의원 그리고 당시 여당에서 중요한 당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꼈다. 그래서 뭔가 저부터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50%, 민주당 홍익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서울 종로는 3명 후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이자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와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이 겨룹니다. 현재 드러난 민심에선 민주당 곽상원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38%,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가 4%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앞서 보도한 두 지역 서울 서초을과 종로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19%, 24%로 나타났습니다.
새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0%, 18%, 29%였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지지율은 각각 33%, 28%, 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종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2명, 서울 서초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 광주 광산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일간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마포 지역을 찾아 이 지역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정권 심판 구호를 강조했습니다. 4월 10일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은 이런 결과를 맞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하게 심판하는 날이다. 주중에는 전국 격전지를 돌고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식 후보 공천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미 대선 후보급에 올라 있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승리할 경우 여권의 차기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현역인 이재명 대표 공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0%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39%보다 11%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차이는 그대로였습니다. 유동규 자유통일당 후보는 여론조사 기간 도중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 중성동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국민의힘 후보로 KDI 출신의 윤희숙 전 의원이 대결합니다. 서울 다른 곳에서 지역구 의원 경험이 있지만 두 후보 모두에게 이 지역은 처음 도전하는 곳입니다. 정권 심판론과 경제 전문가가 양측이 강조하는 구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물음에는 전현희 후보의 46%, 윤희숙 후보의 37%가 응답했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전현희 후보의 지지도가 51%로 윤희숙 후보의 39%보다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네, 이곳은 화성 동탄 2신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동탄 호수공원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빼곡한데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선거를 거듭하면서 화성의 지역구 수는 2개에서 3개, 다시 4개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곳 화성을 지역구 주민들의 평균 나이는 34살, 전국 평균보다 10살이나 낮습니다. 보수의 한복판 대구냐, 살고 있었던 서울 노원이냐를 저울질하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곳을 최종 낙점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같은 당 양향자 이원욱 의원과 함께 개혁신당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비록 당은 작아 보이더라도 제가 당대표로서 빠른 당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탄 지역의 교육과 교통의 문제, 문화예술의 문제 제가 중앙의 이슈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은 전문가 영입 인재를 이곳에 공천했습니다. 근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정치에 뛰어든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으로 역시 인근의 화성연구소를 오갔던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이 지역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확대돼야 되는데 저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융합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이 지역을. 어디가 막히고 어디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반도체 산업을 잘 아는 제가 산업군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동탄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총선에선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앞섰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3%,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공영훈 51%, 이준석 22%, 한정민 19%로 선두인 공 후보가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율은 조국 혁신당이 25%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20%, 국민의미래 16%, 개혁신당도 10%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손환입니다. 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모두 가져갈 정도로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곳 원도심 8달구가 있는 수원병은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였습니다. 민주당은 지키고 국민의힘은 이곳 수원병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지역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명실공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재선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박문규 후보를 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산업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여당은 장관에 취임하고 3달을 조금 넘게 채운 방 후보를 총선 출마를 위해 차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역민들의 여론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할 사람을 뽑아야죠. 지금 현 정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쪽으로 밀어줄까 하는데 경제 전문가가 나오면 좋죠. 아무래도 저는 좀 정부랑 좀 견제가 돼야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 후보 역시 구도심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 여당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동안 그 발전 격차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고 계세요. 8달을 원도심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활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진 후보는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보도에 반영하겠다며 입장을 요청한 데 대해 조용히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말을 후보 측 관계자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다음 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47%,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 53%,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 40%로 격차가 13%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2번의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진 의원의 보수 계열 후보와의 표차는 각각 7.9%포인트, 10.5%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중구 성동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과 인천 계양구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 경기 수원시 병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 화성시 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